정부 여당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지금 다급하게 때늦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LTV DTI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라고 수년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슬그머니 선거를 앞두고 금융규제를 일부 돌려넣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흉이라며 부동산 대출을 옥죄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무주택자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 서울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연평균 7만 5천 개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6만 8천 개, 내년에는 6만 4천 개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9.1% 상승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고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실거래가가 12억인데도 약 12억인데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5억이 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임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 공시가격보다도 더 높은 경우 그리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어떤 동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옆 동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 또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서도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동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 서초구와 또 제주도에서 발견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공시가격 오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부분 물론이고 세정, 인천, 김포시 등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그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조세 저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3년 동안에 의견 제출한 경우를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7,435건인데 금년에는 과연 의견 제출이 몇 건이나 될지 폭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평하지 않는 세금은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은 재산세, 종부세 관련되는 부동산 세금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집을 갖지 않는 사람 모든 분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